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New Quantum Cryptanalysis of Binary Elliptic Curve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ECC에 대한 쇼 알고리즘 적용 논문이고, 제일 먼저 관련 논문들부터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저자들이고, 체스 2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최초의 바이너리 ECC 양자 구현 논문이 있고, 해당 논문으로 이제 프라임 ECC보다 바이너리 ECC가 더 적은 자원으로 공격 가능함이 보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 논문이 나왔고, 하나 논문은 이제 부산대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IEEE 액세스에 게재되었고, 더 최신으로는 23년도 8월에 CTRSA에 게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암호 시스템에 대한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보면은 이렇게 공격이 실행되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쇼 알고리즘이 먼저 그루버보다는 실현 가능한 알고리즘일 거고, RSA보다는 프라임 ECC가 쉽고, 프라임 ECC보다는 바이너리 ECC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 타겟이 되는 시스템이 바이너리 ECC일 것 같고, 넘어서 이제 그루버 알고리즘을 통한 AS나 샤 해킹은 거의 실현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일 먼저 공격이 실행될 수 있는 바이너리 ECC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작성 중에 있고 조금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필드를 사용하는 커브에 대한 공격을 수행을 하는 거고, 요 표 같은 경우에는 체스에서 사용된 폴리노미얼들이랑 필드 사이즈들을 그대로 따라한 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도, 기존 연구들도 이 표에 대한 공격 비용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에 따른 그 비용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최종 공격 비용은 그 포인트 에디션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는지에 따라 달렸고, 다 이제 포인트 에디션 성능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존 연구들이랑 이번에 구현한 거를 성능을 비교하면은 표 2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은 끝난 상태이고, 그 낮은 뎁스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구현했습니다. 이전 구현들이 다 풀뎁스를 보고 안 하고 토폴리 게이트를 분해하기 전인 그냥 뎁스를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걸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뎁스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뎁스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도 보면은 체스 논문 같은 경우에 큐빅 최적화가 맞고, 다른 논문들은 이제 좀 뎁스 최적화가 그래도 더 중점인 것 같긴 한데, 뎁스가 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저희는 이제 뎁스가 낮고, 중요한 건 토폴리 뎁스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이제 토폴리 뎁스도 없고 풀 뎁스도 없는데, 만약에 풀 뎁스를 추정하게 되면 토폴리 뎁스도 높을 거라서 이게 뎁스에서 풀 뎁스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저희는 이제 요 토폴리 뎁스도 낮기 때문에 그냥 뎁스에서 풀 뎁스를 추정해도 낮은 토폴리 뎁스 때문에 이 풀 뎁스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토폴리 뎁스가 낮기 때문에 분해해도 이 풀 뎁스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성능으로 큐빅과 뎁스가 곱해진 수치를 사용했는데, 이제 맥스 뎁스 때문에 병렬화를 고려하면 뎁스 제곱에 큐빅을 곱한 거를 트레이드 오프 성능으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쇼는 이제 맥스 뎁스를 안 만나기, 맥스 뎁스 아래에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트레이드 오프 성능으로 쓰고 있는 뎁스 곱하기 큐빅 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풀 뎁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분해 전 뎁스로 비교를 한 결과
저희는 큐빗이 더 많긴 한데 뎁스가 많이 짧다 보니까 이제 이 트레이드오프 성능에서 성능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시면 기존 연구들은 어느 정도 그 동일선상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이 본 구현에서는 확 떨어지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관련 배경부터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바이너리 일리프틱 커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 타원 곡선 상에서의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두 개의 포인트 간의 덧셈을 수행하는 이 포인트 에디션인 거고, 기존에는 이제 뭐 양자 구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 에디션에서의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P 또는 Q가 이제 인피니트 포인트에 있으면은 덧셈 결과가 P 또는 Q로 이렇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을 거고, 다음 하나는 이제 P 또는 P와 Q가 동일하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제 P 또는 Q를 이제 더블링한 결과와 같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스페셜 케이스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양자 구현에서 이걸 무시하는 게 요 발생 확률이 2의 n승분의 n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뭐 진짜 포인트 에디션을 해서 암호화 통신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는 무시하고 무시 가능한 확률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아래의 포인트 에디션만을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P와 Q의 덧셈을 할 때 이 기울기를 구해서 아래의 포인트 에디션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 기울기를 구할 때 바이너리 CC다 보니까 뺄셈과 마이너스가 똑같아서 아래와 같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를 구할 때 이제 디비전이 사용되는데 저희는 이제 요 인버전 값을 구한 다음에 요 y2 플러스 y1에 곱해서 이제 인버전이랑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디비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이제 P와 Q를 더할 때 요 x3, y3 포인트를 최종적인 포인트 에디션 결과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멀티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덧셈 등이 사용됩니다. 다음에 이제 일립틱 커브에 대한 쇼 알고리즘인데 요 ECDF 문제인 Q와 P가 공개됐을 때 요 시크릿 값 M을 모르는 요 문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수식의 주기 R을 찾으면은 요 시크릿 M을 클래시컬하게 쉽게 복구할 수 있다라는 문제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그럼 요 포인트 에디션은 양자 회로로 구현하고 주기 R만 얻어서 그 이후에는 이제 클래시컬하게 M을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수식을 수행하는 양자 회로를 구현하면 되는 거고, 이제 쇼 알고리즘 RSA에서 사용되는 똑같은 회로고, 아래만 이제 앞에서의 그 포인트 에디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에디션이 총 2n 플러스 2번 수행되는 회로가 구현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정의된 하다마드 게이트에 따라서 포인트 에디션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부 포인트 에디션을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 Q에 대해서 n 플러스 1번 이렇게 총 2n 플러스 2번의 포인트 에디션이 구현되고, 간단하게 그냥 저희는 그럼 포인트 에디션 하는 양자 회로만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 건 요 수식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에디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에디션, 시프트, 스퀘어링, 멀티플리케이션, 인버전 양자 회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면은 덧셈은 이제 바이너리 필드이기 때문에 단순 XOR 연산으로 시나 게이트로만 구현을 할 수 있고, 뎁스도 1입니다. 그리고 시프트 연산은 이제 로지컬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없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버전인데, 인버전이 이제 포인트 에디션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존 논문들은 이제 인버전을 크게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 GCD 방식 또는 FLT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체스 논문에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하면서 나온 게 GCD는 이제 큐빅 최적화에 더 효율적이고
FAT가 이제 뎁스 최적화에 더 효율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체스 논문에서는 이제 큐빅 최적화에 더 효율을 둬서 중점을 둬서 GCD 방식을 이제 자신들의 그 베이직으로 선택을 했고, 이후 논문들은 이제 FAT를 좀 선택을 하면서 뎁스 최적화에 중점을 뒀다고는 하는데, FAT를 선택한 건 맞는데 그 내부에서 또 뎁스 최적화에 중점을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FAT 선택하면서 내부에서도 최대한 뎁스 최적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FAT 기반의 인버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필드에서 요소 A의 인버스를 구할 때 A의 2의 n승 마이너스 2가 인버스랑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FAT 기반에서도 이제 이토수지 기반의 인버전을 보면은,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되는 요 A의 2의 n승 마이너스 2는 요 A의 2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아래 차수로 해서 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진다로 이렇게 재기적으로 점점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A의 2의 n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 요거를 구할 때는 이제 이전에 구했던 그 아래 차수를 활용해서 다음 차수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A의 2의 2의 t승 마이너스 1을 구할 때 그 전인 2의 2의 t 마이너스 1승 요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요 각 레벨에 필요한 요 지수승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최종적으로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되는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이제 n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k1, k2, k3, kt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k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n이 있을 때 n-1에 대한 바이너리 표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n이 10이라고 가정했을 때 n-1이 11, n-1이 11이고 11을 이제 바이너리로 하면은 8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요 4는 없으니까 여기에 2가 없는 거고, 요 1이 0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2의 0승이고 여기 2의 1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2의 3승, 이런 식으로 K1, K2, K3가 지정이 됩니다. K1, K2, K3를 아니까 수식을 잘 해가지고 요 인버스를 최소한의 곱셈이랑 곱셈을 적게 쓰면서 요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퀘어링 연산도 필요하고 곱셈 연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퀘어링 연산에 대한 구현인데, 스퀘어링 연산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선형 연산에 해당하고 그 연산을 그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인플레이스 또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 그 A의 2의 2의 승을 구한다 할 때 곱셈 제곱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미리 바이너리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은 요 이제 행렬에 따라서 그 제곱 수치에 대한 인플레이스 또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이제 PLU를 통해서 추가 큐빗 없이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는 요 비트값 1에 따라서 아웃풋 큐빗을 깔고 시나케이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이제 인플레이스, 아웃 오브 플레이스 구현을 정리를 했는데, 인플레이스는 이제 추가될 예정이고, 이제 저희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쓰는 거고,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쓸 경우에 이제 큐빗 사용이 있지만 낮은 뎁스로 스퀘어링 연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곱셈의 경우가 중요한데, 이제 체스 논문에서는 이제 공저자인 바노프의 큐빗 효율적인 카라초바 곱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IEEE XS23에서는 이제 요 바노프의 카라초바 곱셈을 변형을 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못한데 CTRSA의 논문에서는 이제 토폴리게이트 수가 최적화되는 그 큐빗 수 최적화 곱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바노프 곱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둘 다 큐빗 수는 적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토폴리게이트를 좀 수를 적게 씁니다. 그래서
대신 좀 C나 게이트를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뎁스가 좀 높긴 한 것 같은데 여기 고려대에서 발표한 논문의 곱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현에서는 이제 뎁스 최적화된 카라투바 곱셈 위사 곱셈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곱셈기의 경우에 안실라 큐비스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곱셈이 끝나고 초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곱셈이 아닌 이 포인트 에디션의 경우에서 활용될 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n은 8에 대한 인버스를 구하는 걸로 예시를 하면은 n-1이 7이고 다음과 같이 바이너리로 표현돼서 k1, k2, k3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 요 수식에 맞춰서 k1, k2, k3를 넣으면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회로 그립에서 편하게 쓰려고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A, 이거를 대문자 A, 이걸 대문자 B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때문에 이제 이전 요소를 통해서 A를 통해서 라지 A를 구하고 라지 A를 통해서 라지 B를 구할 수 있는 요소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가 이렇게 제일 작게 먼저 정의가 되고 라지 A를 구할 때 A제곱 곱하기 A를 해서 라지 A를 곱하고 그 다음 라지 B를 구할 땐 라지 A에 2의 2승에 A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라지 A, 라지 B를 구해서 인버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은 8일 때 인버전 서킷을 FAT 기반의 인버전 서킷을 보여주고 있고 크게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카라추바 곱셈 위사거를 쓰는데 하나의 안실라 큐빅 세트만을 계속 다음 곱셈에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M 안실라를 이제 멀티플리케이션들에서 재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 스퀘어링을 쓰는데 그럼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이스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스퀘어링 값을 쓰고 또 초기화하는 과정을 써서 아웃풋 큐빗을 아웃풋 큐빗을 재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AS에서 했던 것처럼 그 쉘로우 해서 이 스퀘어링에 대한 리버스 연산에 대한 뎁스를 없애려고 이것도 이제 두 개의 안실라 큐빗 세트를 번갈아 가면서 얘가 리버스 할 때 다음 제곱 연산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이 가로 안에가 이제 결과값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A에 A 제곱해서 라지 A를 만들고 라지 A에 또 제곱해서 라지 A를 통해서 또 라지 B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A의 2의 n승 마이너스 2 값을 여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디셔널 포인트 에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연구 같은 경우에 이제 쇼어 서킷에서 요 하다마드 게이트의 컨트롤 큐빗으로 인한 컨트롤드 포인트 에디션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이면은 포인트 에디션 결과가 쌓이는 거고 0일 경우엔 포인트 에디션을 안 한 결과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포인트 에디션을 수행할 때 컨트롤 큐빗이 1이면은 이제 x3, y3인 결과값 요게 돼야 되는 거고 컨트롤 큐빗이 0이면은 그냥 덧셈 안한 x1, y1 결과가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존 논문들 문제는 제일 먼저 이제 이 컨트롤 큐빗을 하나를 쓰면은 이 컨트롤 큐빗에 따라서 모든 포인트 에디션 연산들의 그 게이트들이 모든 건 아닌데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다 큐빗을 아끼려고 한 것 같은데 Q인 경우에 뭐 이 회로를 보면은 이게 체스 회로인데 Q인 경우에 뭐 Y2를 더하고 뭐 A 더하기 X2를 하고 뭐 이런 식을 해가지고 Q가 1이면은 결국 완성되는 게 S3, Y3 요 포인트 에디션 결과고 Q가 0인 경우에 요 연산들을 빼면은 완성되는 게 인풋값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요 컨트롤 큐빗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C낫들이 다 토폴리가 되고, 이 토폴리 게이트들도 요 큐빗을 하나만 공유하다 보니까 뎁스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비효율성을 하나 더 보면은, 이러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좀 리버스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이제 요 D가 디비전인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디비전이 리버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러한 구조를 고려를 안 하면은 뭐 디비전을 바로 뭐 Y1이나 X1에다 해가지고 X3, Y3를 바로 얻을 수 있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디비전을 좀 다른 아웃풋 큐빗에 깔고 가지고 있다가 리버스하고 이런 방식을 좀 하기 때문에 이 비용 높은 디비전이 한 번 더 수행됩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리버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네, 이러한 뎁스랑 게이트 카운트에 대한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저희 구현에서는 기존에서 하던 방식이랑 동일한데 컨트롤 큐빗을 복사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는 아웃 오브 플레이스 방식으로 그냥 인풋은 인풋대로 있고 이제 x3, y3 결과값은 이제 결과값으로 또 있는데, 그래서 이 컨트롤 큐빗을 복사를 해서 패러럴하게 마지막 단계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1이면 x3, y3를 결과값으로 쓰고 0이면 이제 수학 게이트가 발동 안 하니까 x1, y1이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하니까 더 간단한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앞에서 이러한 좀 특수성을 고려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연산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는 무조건 S3, Y3 연산하고 쓸 거면 컨트롤도 수업되고 안 쓸 거면 그냥 수업 안 돼서 그대로 쓰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스뿐만 아니라 이전 구현들도 다 요 체스에서 나온 알고리즘 3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한 오버헤드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게 앞에서 봤지만 다시 보면은 이제 포인트 에디션 한 번에 대한 연산이고, 그 자원이고, 요거를 이제 필드 사이즈 n에 따라서 곱하기 2n 플러스 2 한 게 최종 쇼어 자원입니다. 그래서 AS랑 다르게 AS는 이렇게 AS 회로 있고 반복을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요 자원을 이제 곱하기 2n 플러스 2만 하면은 양자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싱글 포인트 에디션에 대한 표만 있는 거고, 추후에 이제 최종 쇼어 알고리즘에 필요한 자원표 추가 예정이고, 그걸 이제 리스트 보안 레벨이랑도 간단하게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레벨 1, 2, 3, 4, 5 그런 비용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격이 될 거고, 그리고 맥스 뎁스는 봤는데 기존 구현들도 뎁스가 높긴 하지만 리스트가 제시한 맥스 뎁스 안에는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맥스 뎁스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